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12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입니다. 청와대 남호 공격 용납 안돼 공격 주체 찾아 대응할 것. 이지성 남수지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5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위성락 민간 선박 공격의 강력 규탄, 청 관계자 공격 주체 특정 노력 중, 국회 국힘 주도 긴급 현안 질의 개최, 민주 불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남호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지난 4일은 미국이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한 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호 폭발 이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포함해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남호 공격 주체에 대해선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성일정 국방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불참한 가운데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성 위원장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공격받는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사태라며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정부 여당 참석하지 않았다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사실상 직무유기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일본 선박은 무사히 나오고 대한민국 배는 피격을 당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한 일은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일이라며 국민을 속여온 것뿐이라며 여당에서 정쟁을 하지 말라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쟁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에 향해 국회의원의 책임을 똑바로 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뉴스, 국힘 이란 빠진 정보 발표, 남호 UFO 공격받았나? 이혜인 기자 조선일보에서 5월 11일 남호 폭발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라고 밝힌 데 대해 때린 놈이 자백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이란에 돈까지 갖다 바쳤다며 그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우리 선박이 피격당했는데도 입국탓하고 우리 선원들 안전이 위태로운 마당에 밤 12시에 부동산 SS에만 올렸다고 공세를 펼쳤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닮아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란 국영 매체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등 명확한 정황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실상 사건을 축소 은폐하여 가해 세력만 이득을 본 셈이라며 2010년 천안함이 피격됐던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일본 배가 격침되는 사태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일본 유조선 이데미츠 마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킨 이란의 의도, 오랜 세월의 우정의 증거뿐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진정한 목적이란 이런 제목으로 머니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5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화물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돌았다. 그러한 가운데 이체를 발한 것이 해상 봉쇄 중에 이란의 특별한 움직임으로 해협을 통과한 일본의 유조선 이데미츠 마루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X의 이데미츠 코산이 소유하는 일장환이 행한 역사적인 임무는 양국 간의 오랜 세월에 걸친 우정의 증거다라고 두고, 이란이 말하는 역사적 임무는 1953년 일방적으로 석유 국유화를 선언한 이란을 영국이 해상 봉쇄하는 가운데 이란과 극비 협상을 벌여 석유를 사들인 이데미츠 코산 유조선 니시오마루의 행동을 말한다. 영국 해군의 임금을 얼마간 거쳐 페르시아만을 빠져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 이란에서는 대국에 굴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칭찬받아 왔다. 그러나 친일 연출이었나라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데미츠 마루 사진, 고단샤 머니포스트. 군사 저널리스트 프로이 분타로 씨가 이렇게 본다. 이란의 목적은 미국에 어떻게 피해를 주는가. EU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기지 제공이나 영공 통과를 거부하는 등 서방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본에도 미국과 거리를 두게 하려는 이간 작전이 목적인 것은 틀림없다. 이란 국민의 대일 감정도 양호라고 보도한 미디어도 있었다. 하지만 쿠로이 씨는 미디어는 너무 요란하다고 경종을 울린다. 일본은 이데미츠 마루의 통과 후에도 미국과 거리를 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란의 노림수는 잘 되고 있지 않다. 친위국이니까 앞으로도 통과시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달콤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일본은 한국 등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영불과 비교해 공격해도 리스크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등은 70년 전의 일장마루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에 얽혀서 유조선을 통과시키면 일본은 흔들 수 있다고 이란 외무부가 지혜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선박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격침되는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건으로 이란은 친일국이라고 떠드는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간 포스트로 5월 22일 날 발행할 것을 뉴스로 먼저 낸 것 같습니다. 한일 간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은 신중하게 대처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이란은 한일이 협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로 해석해야 되나. 반이스라엘 SNS 투고한 이재명임에도 그 이전에 팔레비 왕정 국가가 때이긴 하지만 한국은 테헤란로까지 명망한 나라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 것만을 왜 공격을 했을까. 그런데 정부는 공격 주체를 지금도 찾고 있다. 뭐 이따위 소리만 하는 작자들이 정권을 맡고 있습니다. 공장이 움직이지 않는 진짜 이유, 보수 부품이 오지 않는 시대. 사카구치 타카노리 코멘테이터 조달 컨설팅 공급망 강사 5월 11일 뉴스 내용입니다. 한 제조업의 조달 담당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라인을 막는 건 반도체가 아니에요. 20년 전에 산 설비에 컨트롤러의 기판입니다. 신품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대체품도 제조사가 인정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야후 옥션에서 중고를 찾고 있대요.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공장의 유지보수를 지탱하는 구조를 업계에서는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울 것 같은 일이지만 요컨대 부스러지면 고친다. 고치기 위해서는 부품이 있다. 라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최근 몇 년간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산업설비에 쓰이는 순수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 하나를 만드는데도 반도체는 전 공정에만 3, 4개월이 걸립니다. 후 공정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첨단이 아닌 범용으로 곤란을 겪는 우리들. 사진은 어떤 엔지니어의 사진을 게재했네요. 코로나 이후의 수요 급증으로 설비 메이커, OEM 즉 기계를 만들어 판
회사로부터 보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납기는 3, 4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매일 상담을 받는 현장에서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물류의 2024년 문제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노동시간에 상한이 걸린 결과 국토교통성의 추산으로는 2030년에 수송 능력이 34% 떨어질 전망입니다. 심각한 정체는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국가는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특정 분목에서 납기가 증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반나절 멈추면 손실은 몇 천만엔에 이릅니다. 사이버 공격 이야기도 피해갈 수 없어요. 2022년 도요타 자동차의 주요 거래처 타이어원, 즉 자동차 메이커에 직접 부품을 내는 메이커, 티어죠. 타이어가 아니고 코지마 프레스 공업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토요타 국내 전 14공장 28라인이 하루 멈췄습니다. 약 1만 3천 대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격의 입구는 해외 자회사의 원격 접속 기기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거래처가 아니라 그 앞의 또 그 앞 보호가 얇은 중소가 발판이 되는 구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디지털 트윈이나 예지 보전이라는 말이 컨설팅이나 설비 벤더의 제안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설비의 진동이나 온도를 AI로 해석해 부서지기 전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접촉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고장의 전조가 보여도 교환 부품이 수중에 없으면 의미가 없다. 예지할 수 있어도 물건이 없어.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한 공장의 보존 담당 책상에는 A3로 복사된 20년 전의 회로도가 커피 얼룩과 함께 쌓여 있습니다. AI로 예지하는 이야기와 종이 회로도로 능가하는 이야기가 같은 공장에서 동거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설비 제조업체에서도 사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종의 부품을 유지할 의무가 없고 만들어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중전기 제조사분이 술자리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종의 기판을 한 장 만드는 것보다 신품을 팔고 싶다고요. 본심은 아무도 악의는 아닙니다. 많은 자동화 설비는 윈도우 10을 내장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은 2025년 10월에 끊겼습니다. OS 업데이트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HMI 저작 화면을 윈도우 11에 올리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어 소프트의 동작 보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현장은 낡은 채로 계속 사용한다. IT와 OT의 라이프 사이클이 말문리지 않는 문제는 20년 전부터 지적됐습니다. 지적을 받으면서 아무도 진심으로 고치지 않았다. 그뿐인 일입니다. 우리는 줄곧 재고는 악, 저스트 인 타임이 정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교과서대로 공장이 지금 교과서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기계에는 이런 이야기는 서서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납기가 연장되다. 가전제품의 값이 오르다. 가격표의 이유를 물어도 점원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부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이러한 보수 부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재고를 조금 늘려 조달처를 분산해 보수 계약을 재검토한다. 그 반복입니다. 화려한 해결책은 없어요. 20년 이 업계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위기가 오면 코스트가 아니다 전략이라고 들어올려져 평실에 들어오면 경비 삭감의 대상으로 격화된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마 다음 위기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MRO를 위한 부품 확보, 이거 한번 미국에서 어디서 언뜻 지나치게 학습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찾아가지고 MRO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한번 저희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연구 모임 리더한테 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MRO 부품을 확보하는 것이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요. 미국 없이 전투기 만드는 일본, 타일러가 본 K방산의 찐 위기. 타일러 볼까요? 홀란드, 호주, 루마니아 K방산이 멈출 줄 모르는 수출 행진. 하지만 미국인 타일러의 눈에는 이 황금기 이면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바로 족쇄를 풀고 있는 일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 무기는 헌법 때문에 수출도 못하고 가격만 비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 명제는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십수년 전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로 완성한 초속 12km의 대기권 진입 기술은 지금 요격 불가능한 극초음속 활공탄으로 변신 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소재입니다. 첨단 무기의 뼈대와 눈을 구성하는 기초 소재 시장을 일본이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이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고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까지 갖춘다면 K방산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성비는 끔찍한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본 방산의 변태적인 지배함과 6세대 전투기 GCAP, GCAP의 숨겨진 의미까지 타일러가 가장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굿, 파스트, 치프, 이 CFC, 이거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롱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잠재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체력 부품, 초정밀 센서 등 농장주가 비유를 하자면 재료만 팔지 않고 이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다면 그 결정적인 증거가 우주선이다. 우주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극초음속 곡선탄 미사일 방어하기 어려운 군사기술이나 마찬가지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미국이 빠져있다. 항상 미국의 기술 그늘 아래 있었으나 이제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간을 보고 있는 중 방산 수출 국가로 탈바꿈하겠다. 규제의 경제가 안 되었는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었었는데 수출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가성비가 결정이 될 것이다. 뼈아프게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거인이 적세를 풀려나고 있다. 기초소재 독점력. 한국 방위사업체에서도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긴 한다. 일본의 잠재력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난 것이다. 방산 시장의 승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의 밥그릇을 걱정해야 할 때다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의 잠재력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초정밀 부품 기술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 이스라엘이 한국 방산 물먹이는 보복을 할 것 같은데 한국을 걱정해줘 고맙구먼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미군 기지에 엄체를 늘립시다. 왜 일본의 예산과 사람으로 해준다는 것인가? 그 깊은 메리트. 5월 11일 탈건 뉴스입니다. 2026년 4월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주둔경비 부담의 미일 교섭에서 일본 측이 부담하는 형태로 미군 시설의 방어 강화를 제한하는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배려 예산의 속칭으로 알려져 온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 그 통칭을 동맹 강인화 예산으로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주일 미군 주둔군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경비 부담이었던 것을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치력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시설 등에서 생기는 광열 수료의 부담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는 한편 주일 미군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죽음성 및 미군과의 상호 운영성의 강화에도 이바지하는 훈련 기자재, 조달비의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주일 미군의 죽음성과 그 항감성 강화에 이바지하는 시설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208회 국회 참의원 본회의 제8호 2022년 3월 18일 하야시 요시사마 외무대신 답변은 즉 기지가 공격을 받았을 때 항공기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기 업체 등을 일본의 방위 예산에 의해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 시 이란 측의 반격으로 미군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과 미국, 일본 간에 무력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일본 미군 기지에서도 발생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에 대한 저항성 강화는 그러므로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정비는 일본의 건설회사가 하청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예산을 일본 안에서 순환하게 됩니다. 즉 이는 미군의 능력 강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일본 내 건설업계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군 기지 강화가 자위대에 주는 혜택, 이런 제목으로 쭉 풀어갔는데 이것은 읽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트럼프 경례에도 이란 우리 정정은 합리적이고 반박. 최원정 조선비지에서 5월 11일 11시 15분에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미국 대통령의 실망감을 드러낸 이란의 종전과 관련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이란의 최고 제안은 합리적이고 또 관대한 것이라고 11일 반박했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평화협정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질질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뭘 제안해도 안 돼 이럴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완전 핵폐기할게 이 정도까지 안 나오면은 트럼프가 업세트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 제목을 보면 수년 전 제재로 맷집 세진 이론, 협상 주도권 쥐고 버티기 전술, 트럼프 이란 생명 유치 설치에 의존, 이런 제목들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헤그세스 안규백 만나 이란 구사작전 협력당부 우리와 함께 하길 뉴시스 5월 12일입니다. 11일 미 국방부 청사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헤그세스 회담 모두 발언서 대이란 군사적 언급, 안규백 국방비 증액 등 동맹 강화 위한 노력, 회담서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 논의, 이런 게 있고요. 본문에서 발췌하고 싶은 게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안 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4일 미국 전력에 대규모로 투입해 호르무즈 해협을 머물고 있는 상선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5일 이란과 정전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다며 이 프로젝트를 중단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1일 미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사진을 국방부가 제공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 작전 운영 능력 IOC 검증, 완전 운영 능력 FOC 검증, 뭐 이게 전반적인 뭐 의무 압도적 의무 수행 능력이었는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최종인지 좀 잊어버렸습니다. 검증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인데 한일 국방장관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선까지는 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꾸 전작권 달라고만 하는가. 앞에 뉴스처럼 일본처럼 미 공군 엄체 시설 등을 자발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미일 군사협력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신보수 선언.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